본교 영계 선발부장이신 김혁 선생님 나오셔서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고등학교 영계 선발부장 김혁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금 네 번째 4차식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꽉 차서 거의 좌석은 꽉 찼고 한 600명, 700분 이상, 70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 좌석 입선 뭐 얻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막 짜증났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해봤는데, 저희 규모가 지금 이제 500석 좌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0 한 75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 정도 분포로 이제 계속 오셨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매번 입학 설명회를 이렇게 다녀보고 치러보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봤는데, 이런 이제 인원이 뭐 아무래도 그냥 오시니까 뒤에 막 서서 먼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막 까치발로 해서 보고 있고, 저도 뭐 그랬었고,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이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과장되거나 뭐 하서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 학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고 하는 건데, 충분하게 그게 되지 못하고 혼잡한 가운데서 그냥 막 시간이 흘러가고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 모습보다는 인원을 조금 제한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대충 판단하는, 그리고 또 잘 모르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역시 왜곡된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계속 이 학교는 오해받고, 이런 모습이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이며, 그리고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저희 학교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는가에만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 이 입학 설명회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략 이 정도쯤에서는 그냥 막 나가셔도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오려고 이제 뭐 소망은 가지고 계시고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건 뭐 좋은데 당연하고,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과학을 공부한다는 게 뭐다, 꼭 이 학교를 못 오더라도 과학을 공부한다는 게 뭐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이고, 자녀들도 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약하면서 좀 불편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7학년도 입학 전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 자격입니다. 저희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자격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14조 영재학교 입학 자격, 그런 조건이 2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는 자격이 하나 있고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학,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학교장이나 지도교사가 추천을 해주시면 돼요.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이 저희 학교의 지원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재학생이라고 하면은 1학년, 2학년도 해당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바로 합격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졸업의 자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 중학교별로 영재학교 조기 진급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저희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단된 증거는 무엇이냐? 저희는 따로 확인서를 받지 않고요. 입학원서에 학교장 직인이 찍혀 있으면 그것이 판단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다니는 학교에 부탁을 드리면, 이미 다 시도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학교에 이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정원이 120명 모집하고 있고요. 정원의 10% 이내로 정원외 전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요강 제일 마지막 장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그 준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원외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학생들만 경쟁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전형이 진행됩니다. 단 120명 플러스 더 많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전형 방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평가와 연계성 검사로 이루어진 1단계입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지원자의 인성,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연계성 검사를 통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과학,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2단계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2단계 대상자들은 영재성 캠프를 치릅니다. 면접,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 연구 설계 및 해석 등을 통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 과학적 탐구 능력, 잠재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형 대상입니다. 입학원서가 제대로 접수된 모든 학생은 1단계 전형에 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200명 내외가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 학생들 중에 정원의 30% 내외가 우선 선발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캠프 대상자로서 영재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각 단계 전형에 불참하거나 또 소집 교육에만 불참하여도 불합격 처리 등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1단계는 원서 접수가 끝난 뒤에 4월 25일부터 6월 20일 약 2달간 서류평가를 진행하고요. 5월 22일 날은 중간에 영재성 검사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결과가 다 종합해서 평가가 되면서 6월 30일 날 2단계 전형 대상자를 본교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시간은 나중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2단계 전형 대상자로 발표된 학생들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재성 캠프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선발자는 소집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9일경에 합격 예정자를 발표합니다. 이 합격 예정자는 최종 합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 들어오려면 이제 3월달에 입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중학교에서 계속 교육과정이 진행돼서 되기 때문에 그 공교육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12월 정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합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를 다 보고 2학기 때 생활도 잘 했는지 그 2학기 생활이 너무나 엉망이었다 그러면 최종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 일정이 7월 8일에서 10일로 잡혀 있는데 8일이 금요일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은 아침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이 기말고사 기간이면 기말고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포기하기 싫으면 이 학교를 포기하면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2단계 대상자로 선정 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그러면 아마 교육행정 법률상 중간고사 성적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시고 2단계로 나는 꼭 될 것 같다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중간고사를 잘 보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실수하셔서 아주 뛰어난 학생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원서 접수는 두 가지 단계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인터넷 입력도 해야 되고 우편 제출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입력은 진학어플라이.com이라고 하는 접수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4월 15일부터 인터넷 입력이 열리는데요. 자기소개서, 원서하고 자기소개서는 4월 19일 밤 9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 마감 시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추천서는 이틀 후인 4월 21일 밤 9시에 끝납니다. 이틀 더 연장해드리는 이유는 원서 접수가 다 끝나야만이 결제까지 다 전형료를 결제를 해야만이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그 접수 번호를 추천인께 알려드려야 추천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더 연장된 상황에서 인터넷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 제출은 인터넷으로만 입력하면 저희가 그 학교장 직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입력된 원서를 출력을 하셔서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서류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2 이것을 학교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4월 21일까지 역시 그 인터넷 입력 마감 시간도 똑같은데 4월 22일까지 도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우편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월 2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체국은 4월 22일 날 가시면 안 돼요. 4월 21일 날 우체국 닫기 전에 반드시 가셔서 소인이 찍혀야 됩니다. 제출 서류 및 방법 요약해드리는 겁니다. 입학원서 한 부, 자기소개서 한 부, 추천서 한 부는 인터넷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된 입학원서에 학교장 직인이 찍힌 것과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교생활기록부 2 한 부 이것을 같이 동봉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여러 장이기 때문에 이걸 꼭 단면으로 인쇄해 주시고요. 스테이플러는 사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립으로 상표를 해주시고 여러 장이니까 간인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 대조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만 잘 찍혀있으면 되니까 학교생활기록부는 직인으로 간인을 찍어달라. 그 다음 전형 외 전형으로 이렇게 정원 외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의 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검정고시가 4월 달에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이번에 저희 학교를 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응시 원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응시 번호, 검정고시에 응시 번호가 있는데 그걸 보내시면 됩니다. 그 전형 요강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학교 학생의 경우도 이제 뭐 특이한 경우일 텐데 이 경우도 모든 학기 성적 증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아주 더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수준인데 직인과 간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뭐 몰라서라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또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직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학교장 직인이 각 학교에 감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되게 찍어주실 건데 이렇게 입학원서에다가 빵 찍으면 되고요. 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가 여러 장일 때 앞쪽과 뒤쪽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접어서 같이 두 개가 같이 물리게끔 찍는 겁니다. 한쪽 내가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직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또 제 1페이지와 2페이지만 찍지 마시고 뒤까지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쉽죠? 이 학교 들어오기 쉬워요. 그냥만 찍으면 지원이가 됩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는 설명을 안 해드렸었는데 올해 설명해 드립니다. 진학어플라이.com에 들어가서 절차가 사실은 요즘에는 다 인터넷을 많이 쓰셔서 은행 결제도 하시고 구입도 많이 하시잖아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데 비슷한데 워낙에도 민감하고 그냥 하나 실수해서 안 되면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학어플라이.com이라고 하는 그 접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원서 접수나 전형 일정, 모집 정원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걸 쭉 확인하면서 내려가시고요. 끝까지 내려가시면 원서 작성하기 버튼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누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결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휴대폰 결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택하면 돼요. 하나를. 요즘에는 휴대폰 결제가 좀 편하다고들 하시고 각자 그건 이제 사정에 따라서 하시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신용카드로 하시다가 너무나 늦어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도 근데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도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었는데도 안 돼요. 그것은 공정성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미리 숙지를 충분히 하시고 너무나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9일 날 밤 9시까지 해야 되는데 밤 8시부터 원서 작성을 시작하시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하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늦어도 하루 전에는 시도를 해보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은행을 다녀오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하셔도 나중에 서로 애타는 마음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시고요. 원서 작성하기 누르기 전에 추천서 제출 확인 바로 가기라고 하는 버튼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추천서를 제대로 제출하셨는지 학생이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안 돼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 공무원이 제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부족합니까?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서 추천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천서가 제출이 안 돼서 못 온 학생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같은 교사 동료 입장인데도 막 울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추천서 제출이 안 된 것을 학생도 좀 반드시 확인해서 그 부분이 오류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드디어 로그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당연히 회원가입이 필요하겠죠. 별로 중요한 화면 아니면 찍으시네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동의란을 반드시 체크하고 이거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원서 작성하기 체크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하루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뭐 1시간 남겨놓고 하셨다가 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면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원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드디어 지원사항, 지원자 정보 연락처가 쭉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할 건지 정원으로 지원할 건지 지원자 정보도 다 있고 학생 이름도 있고 뭐 연락처도 있고 추가 연락처도 다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사진 첨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사진 파일 업로드를 시켜서 선명하게 잘 찍힌 사진을 넣으셔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欄이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드디어 자기소개서 입력란을 들어갑니다. 자기소개서도 역시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뭐 여기 읽어보면 자동 로그아웃 되거나 PC 문제 등으로 해서 작성 중인 글도 이슈될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라 이런 유의사항이다. 이런 사례가 이제 뭐 있나 봐요.
저희 학교 서버는 아니니까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유의사항이 있고 이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 드디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찍으세요. 시간 이게 왜냐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드디어 자기소개서가 나오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을 적느라고 아주 몰입이 돼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자기 이름 하나 한 자 써놓고 그냥 지나가셔요, 처음에는. 그리고 결제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결제하기를 끝내야만이 수험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 수험 번호를 추천인한테 드리죠. 추천인한테도 뭐 하루 전이나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드리면 곤란하겠죠? 추천하는 선생님도. 그러니까 4월 15일 연서 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이 작업부터 하셔서 결제하기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서 수험 번호를 빨리 받으셔서 추천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접수 번호도 받지 못하고, 결제한 후에도 마감 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4월 19일 밤 9시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예,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결제를 하시라. 결제하면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결제를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결제를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입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추천서 작성 바로 가기, 추천 로그인도 하면 여기는 이제 뭐 개인 인증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 인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도 있고,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전자 성형 인증서도 있으니까 이 중에 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똑똑하시니까 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알려드린 접수 번호를 이용해서 지원자 이름하고 접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원자를 검색할 수 있고, 클릭을 하면 이제 추천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절차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좀 찍으세요.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잘 보이시네요. 저장하기 하고 입력 완료 까지 눌러도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하기를 열심히 들어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하시는데 나중에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제출하기가 있어요. 제출하기. 아까 학생들은 제출하기라는 거 없었잖아요. 결제하면 제출하기가 거의 뭐 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출하기, 최종 제출하기가 있어요. 이걸 또 안 누르시는, 못 누르시는, 깜빡 잊거나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걸 여기까지 입력 완료까지만 하고 난 다 했다. 이제 추천서 힘들었네. 정말 할 말도 없었는데. 정말. 다른 선생님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가끔 추천 쓰면서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힘든데 겨우 채웠네 하고 입력 완료하고 이제 손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확인서에 들어가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 힘드셨을 텐데 제출하기 한 번만 더 눌러가자. 제출하기까지 한 번만. 제출하기를 꼭 눌러야 이게 제출이 되고 저희한테 원서 접수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원서 접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1단계 전형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류평가 받지 못하고, 연수검사 받지 못하고. 네. 다 이해하셨죠? 네. 다 영재 주시네요. 금방 이해하죠.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쓸 때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뭐 점수가 몇 점이냐, 뭐 이런 말씀 많은데, 일단 이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사용 금지 언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각종 인증시험, 자격증, 교회, 대회,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러한 용어는 쓰지 마세요. 뭐 자꾸 쓰고 싶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 뭐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쓰지 마시고, 써도 저희는 보지 않고
다 블랭크 처리를 하면 한번 문장을 쭉 써놓고 한번 보세요. 어디가 블랭크 될 것인지. 새카만 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입학 담당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문서를 봤는데 막 새카만 것만 쭉 있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참 말 안 듣네. 쓰지 말라는 애들이 썼어요. 예.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모르겠어요. 뭐 영재교육은 다지고 우수한지는 모르겠으나 참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쓰지 말라는 용어는 좀 쓰지 마시고요. 대학 교육부의 지침이에요, 사실은. 교육부 지침이고 대학에서는 아예 저런 용어를 쓰면 탈락시킨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탈락시킨다는 용어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어요. 일단 기분이 나빴잖아요. 입학당한 선생님, 그죠? 네. 그러면서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충분히 다른 용어를 많이 쓸 수 있는데 굳이 쓰지 말라는 거 쓰면서 글자 수도 몇 개 안 되는데 괜히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또는 이런 거 준비하면서 얘가 많이 성장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뭘 쓰라는 거냐? 맞죠? 그런 질문 막 하고 싶으셨죠? 예. 그런 건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쓰지 말고 실제 그 활동한 내용을 쓰면 돼요. 활동한 내용. 예. 그 영재교육원에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탐구 활동들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쉽죠? 예, 쉬워요.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뭐 때문인지 몰라도 참 어려워요. 어려워집니다. 이걸 꼭 쓰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추천서 작성하신 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학교는 현직 교원만 가능합니다. 현직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수석교사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학 교수님은 현직 교원인가요? 여기 교수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들 교원이시죠? 교수님 아무도 안 오셨네요. 교수님도 교원이에요, 사실은 교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교원인데 법률상으로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데요. 저희는 고등학생 연령에 학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고 초등등 교육법에는 현직 교원이 교사, 교감, 교장, 수석교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추천서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 상당히 많으세요. 기간제 교사 그리고 학생이 뭐 배웠겠죠. 그리고 충분한 그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기간제 교사 가능합니다. 추천인으로. 그 다음에 휴직 교사도 가능해요. 휴직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시간 강사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시간 강사하고도 좋은 인연이 있고 좋은 배움을 받았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강사는 안 됩니다. 영재교육원 지도교사 어떻습니까? 예, 영재교육원 지도교사가 현직 교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직 교원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였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은 추천인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고 여기에 이제 모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용어인데 여기 온 학생 중에 한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학생이 많이 안 왔네요, 사실. 와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준비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루 이틀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준비하려면
몇 대 할아버지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유전자가 좋아야 돼요. 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이 학교가 너무나 좋아서 보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 너무나 좋아서 정말 이 학교는 정말 꿀이다. 이 학교는 정말 꿀인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와 계신 분이 너무나 부러워요. 저도 거기 앉아있고 싶어요, 사실은. 거기 앉아서 이 박설을 좀 듣고 싶은데 정작 그건 안 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타고난 것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타고난 것을 이렇게 캐치하는 거지 뭘 준비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러니까 한번 타고난 학생 지금 보려고 이거 한번 말하는 학생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괜찮아요. 뭐 4년, 5년, 6년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있어요? 영과 이국일. 박수 한번. 몇 학년이세요? 중3입니다. 아, 중3. 예, 수고하셨어요. 시청 하나 더 받아가세요.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예. 저요? 저 박찬호라고 합니다. 박찬호? 야구 하다가 오셨네. 예, 앉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 영자를 어떻게 하셨죠? 저 천자문 처음에 나옵니다. 초반에. 예, 아주 기초가 탄탄한 학생이네요. 예, 기초가 아주 탄탄해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르신분들도 잘 몰랐죠? 예, 솔직하네요. 정직해야 돼요. 예, 앞에 이제 이 뒤에 있는 글자들은 좀 만만하잖아요. 다 뭐 가짜, 이자, 후자, 진짜 다 있는데 이 합자가 딱 걸리니까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죠? 저게 뭐지? 예, 영자. 가득 찬다, 찰 영자. 순자문 앞쪽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 학생은 정말 준비가 돼 있네요. 예, 박찬호 이름도 이르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제 글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 제가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시는 그거예요. 그러면 뭘까 이게? 영어와 과학을 잘해야 뭔가 더 잘되는 건가?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선생님, 어머니도 연기하시네요. 바로 그냥 뜻을 알아버리시네요. 글자는 못 읽으시는데. 대단하신데요. 예, 맹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고사 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물이 흐를 때 어떤 아주 작은 웅덩이나 큰 웅덩이, 어떤 웅덩이가 조금이라도 우묵한 데 있으면 그 물은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거기를 다 채우고 난 뒤에야 더 흘러간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군자들이 그 학문을 할 때 기초부터 단계가 있다. 뭐든지 그 단계를 그냥 뛰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연의 순리에 안 맞다. 언젠가는 뭔가 문제가 있다. 웅덩이를 계속 채우고 다 차에 넘치고 또 내려가고 하는 거지, 그걸 너무나 속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문제가 있다. 다친다. 예. 그래서 그 영재교육에 뭐 속진과 심화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속진은 그렇게 썩 권할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 역시도 그 속진한 학생들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심화, 깊이 있고 좀 생각이 깊고 뭔가 채워져 있는, 기초가 정말 채워져 있는 학생,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학생, 그런 학생을 원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학교 소개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학교 들어오게 되면 연구활동 탄탄하게 하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요. 학생들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 선생님들이 그걸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그 웅덩이들이 좀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의 웅덩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냥 쉽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또는 뭐 어디에서 문제들을 막 잘 푸니까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허점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코 여기 와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이 안 됩니다. 처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고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 뭐 그냥 통상 수학 시험, 과학 시험, 무슨 시험 봐서 레벨 성적을 내서 또는 몇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이 학생이 자기 허점이 뭔가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저는 항상 파악해요. 자기소개서를 받으면 나중에 면접을 합니다. 그걸로 써있는 내용 가지고 얘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질문을 해요. 몇 마디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 다 아실걸요? 그죠? 예. 질문을 대화를 하다 보면 안다고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 명이 앉아서 그걸 검토해서 한 번씩만 질문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하시고 만약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정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뭐 시험 유형이 어떻느냐 뭐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객관식일 수도 있고 주관식일 수도 있고 서술형일 수도 있고 논술일 수도 있고 발표일 수도 있고 저희는 그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 학생이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 아는지 그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물이 흘러갈 때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웅덩이를 채우고 가면 자연스럽잖아요. 만약에 물을 확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통제되지 않은 그 밀린 물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에 자연에서 그런 현상이 뭐냐면 쓰나미예요. 쓰나미. 바다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확 밀린 게 쓰나미인데 쓰나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죠. 네.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움 속에서 연계를 찾아내시고 발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네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 제출. 인터넷 접수는 회원 등록 로그인을 하면 입학 원서가 출력될 수 있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추천에게 알려드리면 됩니다. 교재는 반드시 전형의 교재까지 끝내야 된다. 원서를 출력해서 학교장 직인을 찍고 학교생활기록부 2를 단면으로 잘 인쇄해서 클립 상출한 다음에 학교장 직인으로 가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4월 21일 우체국 소인 찍힌 형태로 보내주시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자는 거의 다 동봉해서 보내면 되고 혹시 추가 서류가 조금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으면 전화를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앞쪽 것은 4월 21일까지는 반드시 소인 찍혀야 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타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전형 관련 일정 및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교 교육과정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학생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합격 예정자 발표 이후에 등록 포기로 인해서 결혼이 생기면 후보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이 부분은 교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본교는 이공계열의 수학,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의예, 치의예, 한예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본교 교원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으며 재학 중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기타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전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